이 푸드트럭을 이용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접객의 친절함과 이 사장님의 적극성, 퍼포먼스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푸드트럭을 막 시작하셨거나 이제 막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지금 전체 푸드트럭 시장의 상황들이나 아니면 매출들, 이런 현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내수 시장이나 경기만 보면 이게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죠. 대기업들 같이 큰 기업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이나 매출이 안 떨어진 곳이 없고, 어딜 가나 이 번화가들마다 이 임대 문의가 안 붙어 있는 곳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상황들이 많이 좋지 않다는 것을 좀 나타내 주기도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가고 움직여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019년부터 지금 푸드트럭 장사를 해오면서 횟수로 이제 7년차 돼가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랑 올해 상반기만큼 힘든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이제 아파트 장터 내에서 한 군데서만 7년 가까이 장사를 이어나갔던 것도 있는데, 이것 또한 매출 데이터를 보면 그전과는 다르게 매출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확실히 시장 자체가 소비 트렌드가 이전과는 좀 달라졌어요. 소비의 양극화라고도 하죠. 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금 소비 여력이 많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다양하게 소비를 이뤄가던 것들을 조금 아껴서, 예를 들면 평일에 맛있는 것들을 먹던 것을 평일은 간단하게 때우다가 주말에 근사하고 멋진 이런 식당을 가서 좀 비싸더라도 맛있게 한 끼를 먹고 오는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건 이제 음식점에서도 똑같습니다. 특히 아파트 장터나 푸드트럭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두 가지 상권에서 많이 움직일 거예요. 첫 번째, 아파트 장터를 들어가는 주거 상권, 그리고 두 번째로 푸드트럭 행사장이나 축제 현장을 가는 특수 상권, 이렇게 분류가 되실 것 같은데, 다행스러운 건 푸드트럭은 특수성 때문에 그래도 다른 매장 로드샵들보다는 상황이 좀 낫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장터 같은 경우는 주 1회씩 열리다 보니까 매일 매장이 오픈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단골이 되신 분들은 다시 그 일주일을 기다려서 재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축제나 행사장을 가는 이제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그 행사나 축제가 매일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현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소비를 좀 적극적으로 한다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것들은, 이거는 이제 아파트 장터는 좀 나아요. 왜냐면 아파트 장터는 기본적으로 체인 형태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알뜰장터 형태이기 때문에 단골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판매하는 품목들이 냉동보다는 거의 수제 식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경우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닭강정 같은 경우도 직접 반죽을 해가지고 닭을 튀겨서 초벌 재벌해서 나가거나, 돈가스도 냉동 돈가스를 구입해서 파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양념을 만들어가지고 돈가스에 빵가루를 묻혀가지고 그렇게 판매하는, 어느 정도 이제 원자재 비율이 높을 수는 있지만 품질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매주 재방문을 해주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행사나 축제장 같은 경우는 반반입니다. 정말 고퀄리티를 이용해서 품질을 높여가지고 이 행사장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음식의 퀄리티에서 상당한 만족도를 느끼게 해주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아니라 그냥 냉동식품을 가져다가 튀겨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품질이 좋고 맛이 괜찮고 접객 서비스가 좋으면 고객들도 만족도가 높을 수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행사장들의 분위기를 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 매출도 정말로 많이 나왔었는데, 문제는 그런 행사들이 매년 다시 개최되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이용했던 방문객들이 이미 그 푸드트럭에 대한 불신이 좀 생겼던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는 작년에 여기 푸드트럭 이용해봤는데 정말 맛이 없었어, 그냥 근처에 다른 식당에서 먹자라는 분위기도 좀 확산이 된 것도 있고, 심지어는 푸드트럭 불매 운동까지, 여기 푸드트럭 이용 안 하겠습니다 라는 여론까지도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푸드트럭의 특수성을 이용을 해서 현재는 본질 강화에 힘써가지고 매출을 극대화하고 유지시키는 전략을 써야 됩니다. 지금은 금액이 저렴하다고 가격이 싸서 가성비적으로 먹겠다, 이런 방향보단 하나를 먹어도 배값을 줘도 이것에 대한 내가 만족도가 높으면 다시 방문할 의사가 있다, 이런 형태의 소비들이 지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장사를 시작하신 분들은 푸드트럭이라고 해서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일회성으로 품질이 안 좋은 것을 판매하기보다는 품질 강화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오늘 먹은 분들이 다음 주에도 다시 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고 대응을 해야 매출을 올리고 유지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푸드트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명심해야 될 게, 매출은 절대 하루 종일 균일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특정 시간대에 몰려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낮에 한 전체 매출의 한 20% 정도를 팔았다고 하면 저녁에
나머지 80%를 한두 시간 만에 뽑아내는 이런 구조로 대부분의 매출들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거의 행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장들도 하루 종일 꾸준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출이 몰리는 경향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1개, 2개씩 만드는 게 아니라 5개, 10개를 갑작스럽게 만들게 되면 이때 품질 저하가 좀 많이 일어나겠죠. 일회성으로 다니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매주 같은 장소를 가는 곳은 분명히 이것에 의해서 매출에 영향이 상당히 끼칩니다. 이럴 때는 첫 번째로 신경 써보셔야 될 것은 그럼 내가 과연 저번 주에 이 동일한 품질로 나갔을까? 내 단골들이 이탈하지 않았을까?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접객력입니다. 이것도 장사의 본질 강화의 연장선인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본질 강화는 내가 판매하는 품목의 품질 자체를 강화하고 균일하게 유지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장사를 하는 사람의 이런 장사 스킬적인 역량 강화입니다. 사람 자체를 대하는 것을 되게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응대하는 분들이 계시고 되게 소극적이고 낯가림이 있으신 분들도 계신데 우선 여러분들은 이걸 직원 생활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목돈을 써서 투자를 해서 창업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매장의 매출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유지를 해야 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가맹점주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현장을 가서 이렇게 지켜보면 그냥 기다리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돈가스라는 품목이라고 해서 단순히 내가 어느 아파트를 가서 내 푸드트럭을 이렇게 펼쳐놓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서 오는 지금 상황들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 시중에 먹을 것들이 너무나 많고 소비의 양극화가 지금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내가 고객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해드려야 돼요. 그것은 음식에 대해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 매장을, 이 푸드트럭을 이용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접객의 친절함과 이 사장님의 적극성, 퍼포먼스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장사 역량을 상당히 기르셔야 되고요. 절대 기다리는 장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많이 지나다니는데 사지를 않아요. 그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닌다는 것은 그 아파트 장터나 그 행사장에 이 매장을 이용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고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인데 내 매장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매장을 이용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푸드트럭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의 어느 정도의 끌어당김, 이런 끌어당김의 기술과 스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닌다고 하면 내 돈가스를 사 먹는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돈가스를 튀겨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고 가세요. 호객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푸드트럭 밖으로 내려가서 시식이라도 내드리면서 한번 맛보시고 가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건네가지고 고객을 끌어당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누군가가 내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장사, 이게 정말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저희도 데이터를 보면 어느 장터에 어떤 사장님이 가냐에 따라서 정말로 매출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현재 상황은 예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그냥 와서 내 매장을 이용해주는 그 정도의 소비 역량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들 일상에서도 많이 아끼려고 하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소비를 하려고 하는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 1회 혹은 비정기적이라는 그 특수성의 장점을 가지고 첫 번째 본질 강화, 두 번째 장사 스킬에 대한 역량 강화, 이것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매출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매장뿐만 아니라 푸드트럭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극화가 상당히 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는 분들은 꾸준히 계속 잘 되고 있고 안 되는 매장은 여전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자가 최대한의 역량을 강화해서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